자, 임장 가보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게 어때요? 막 후회되지 않아요? 막 작년에 올 걸, 막 올 초에 올 걸, 이런 후회되지 않나요? 예. 작년부터 그렇게 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들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안 사신 분들도 있고, 예. 늦게 알아서 못 오신 분들도 있고. 근데 또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보면 또 껄껄거리 될 거예요. 아, 그때라도 살 걸. 이 상승의 장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없어. 전망을 할 수 없는데 이 상승이 얼마나 더 갈지 안 갈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는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그죠? 우리가 이전 장에서도 왜 그렇게 상승이 오래 갔어요?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장에서도 거의 7년 동안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유동성이 딱 끊기니까 이전 장에서 유동성이 끊긴 게 뭐였어요? 미국에서 금리를 갑자기 미친 듯이 올린 거예요. 그냥 올린 게 아니라 유동성 미친 듯이 풀어놓고 지네들이 코로나 때문에 돈을 엄청 풀어놓고 안 되겠네. 우리 좀 긴축재 좀 해야겠네. 이러면서 미친 듯이 금리를 막 수직 상승을 시켜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돈이 마르는 돈맥 경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이 다 안 팔리고 이렇게 꼼짝도 안 하는 이런 시기를 이전 투자하신 분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유동성의 문제라 결국 코로나 후유증이야 말하자면. 근데 이제 지금 올 초부터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이제 미국은 이제 그만 올린다 얘기했고 이제 동결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도 초에 뭘 풀었어요? 돈을 엄청 풀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돈을 풀었어요. 뭘로 풀었어요? 생애 최초 풀고 올해는 신생아 대출 보금자리, 그러니까 작년에 보금자리 특례 풀고 올해는 신생아 대출 풀었어요. 보금자리 9억 이하 뭐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집이 팔리면 내가 지금 그동안은 내 집이 안 팔려서 사실 못 갔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집을 사러 오니까 내 집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 초에 엄청난 많은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하반기 돼서 대출을 쪼이는 거죠. 이건 뭐냐면 대출 쪼이는 거는 심리예요. 심리전에 휘말리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출 쪼이네? 가만있어. 대출 안 되는데? 가만있어 봐. 그럼 집값 떨어지나? 사지 말아야 되나? 이래서 잠시 워워시키는 거지. 근데 또 잘 생각해보면 은행은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연초에 계획을 세워요. 그쵸? 나는 1년 단위로 올해 나는 어떻게 사업을 할 거고 얼마의 예금을 받아서 얼마의 대출을 일으킬 거고 우리가 1년 동안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 걸 이미 다 정해놓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출을 내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은 상반기 받는 게 좋아요? 하반기 받는 게 좋아요? 상반기 받지. 왜? 은행에 돈이 많으니까 까다롭게 잣대를 들이지 않지. 필요해 줄게. 은행은 대출로 먹고 사는 애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게 은행이에요. 예금을 받아서 그 돈 갖고 근데 쥐꼬리만큼 예금 이자 주고 대출 해주면서 예금과 대출의 마진으로 먹고 사는 게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은 대출을 안 해주면 살 수 있어 없어? 수익이 안 나.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출을 해줘야 되는 애들인데 나라에서 자꾸 대출을 쪼이라고 뭔가 지시가 내려와. 그럼 난 뭐 먹고 살라는 거냐. 그렇게 나오잖아 은행은.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걸려봤자 괜히 골치 아프니까 금융감독원에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여야 되니까 하반기부터 쪼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행이. 어차피 은행은 지금 돈이 없어. 지금 이제 몇 달 남았어요? 10, 11, 12, 3달밖에 더 남았어? 이제 3달밖에 더 안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은행은 1년 동안 쓸 돈을 다 썼다고 보시면 돼요. 대출을 쪼인다는 기사는 항상 하반기에 나와요. 물론 그 대출을 쪼임으로 인해서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고 5천만 원이 줄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나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 그 방법은 누가 찾아요? 대출 상담사가 찾겠지. 그들이 뭔가 또 은행하고 꽁냥꽁냥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지. 그래서 이 대출 그 강의도 좀 들어보셔야 되는 게 그런 게 꽁냥꽁냥 하는 거가 이제 새로운 상품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대출 상담사가 대출해주는 은행을 연결해주죠.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은행을 가면 나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가잖아. 거기 가서 물어보면 안 돼. 물어보면 거기서
속상한 마음 안고 집으로 돌아오고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된단 말이죠. 대출은 그게 아니야. 대출은 대출 상담사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나는 진정한 브로커고 어떻게든 모든 은행을 다 찾아줄게. 이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를 잘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방법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레버리지를 너무 과도하게 이용하면 망해요. 예, 망하는데 지금 이제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가 2년 뒤에 팔아야지 이런 계획만 갖고 하면 되게 좋아. 이러다가 근데 만약에 하락장이면은 그 레버리지 이용한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 이 영끌은 지금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끌은 지금 하는 거고 이제 점점 갈수록 영끌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락장이 오면 영끌하면 이제 금리도 올라버리면 이제 죽어나는 거죠. 영끌해놨는데 세입자 나간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깔고 완전 내 집 갖고 영끌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세입자가 들어있는데 후순위로 영끌하지 마세요. 그거는 힘들어요. 제가 기초반 때 얘기해드리는데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 DSR 때문에 막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지금 대출 상담사들이 열일도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대출 공부도 좀 하셔야 되니까 우리 풀편이 지금 대출 강의 모집하고 있으니까 좀 들어보시라고 제가 얘기한 거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너무 또 이러다가 뭐 좀 꺾이겠지를 바라면은 또 그것도 잠깐은 아마 숨고르기 할 거예요. 숨고르기 좀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오르는 건 아니잖아. 좀 숨 좀 고르고 내년에 또 다시 오르겠지. 그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 또 여러분이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하반기에. 저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내가 물건을 사러 수업을 듣고 바로 갔는데 물건이 없을 수도 있지. 물건이 없고 분위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지.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감사하게 스트레스 DSR을 때려주고 뭔가 하락의 기운을 막 방송에서 때려주면 우리는 좋아해야 돼. 아싸,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반대로 생각해야 돈을 버는 거지. 거기에 휘말리지 마세요. 정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그 같이 휘말리는 그 생각. 정부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지금 떨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집을 안 사고 좀 보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그런 걸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이 기회인 거지.